1. 은퇴 설계. 이것만은 고려하라. 이번 장에서는 은퇴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은퇴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상식은 다음과 같다. 활동기가 전반적인 은퇴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은퇴 생활은 일반적으로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첫 단계인 활동기에서 은퇴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 지나치게 지출을 늘릴 경우 전체적인 은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적절한 배분 전략을 세워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하는데 이는 은퇴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앞에서도 말했듯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 구성에 있어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의 세금을 감안한 세후 수익률로 평가해야 한다. 참고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장 단점을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아울러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가능한 한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때와는 달리 은퇴 시점에는 한 번의 투자 실패가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라. 은퇴 설계 시에는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1,000만 원과 10년 후의 1,000만 원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1,000만 원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후 생존자를 고려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결혼 시 연령 차이와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로 인해 홀로 남는 배우자의 생활 기간이 무려 10여 년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부부 각자가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연금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운명을 짐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평균적으로 오래 살 확률이 높은 부인을 배려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세금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 구분별 세금 부담 정도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현재 총 2억 6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일반 과세 대상인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편의상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자 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매년 1,3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200만 원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의 한 달치 생활비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은퇴 시 세금 부분을 고려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세율이 15.4%인데 반해 종합과세되는 경우 최고 38.5%의 세금이 부과된다.